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추석 잘 보내셨습니까? 추석이 끝나고 여러분들께 인사드리는 문현진 멘토입니다. 자, 오늘도 20분 동안 종목 세일즈 여러분들과 함께 채워나가 볼 텐데요. 추석 끝나고 오늘 장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한번 장을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자, 먼저 시황 볼게요. 오늘은 코스피부터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가 추석 전에는 굉장히 좀 흐지부지하게 움직인 경향이 있습니다. 고점에서 조금 불안하게 움직이다가 제가 방송에서 누누이 말씀드렸다시피 삼성전자의 눈속임이다 라고 했는데 지수가 좀 빠졌었죠. 그래서 2000포인트 갔다가 오늘은 2058포인트에서 진행이 되고 있네요. 금리 인상이다 뭐다 해서 말이 많았죠. 올라갔다 내려갔다. 지금 이제 9월달 금리 인상 안 하겠다라고 하면서 10월달로 미뤄졌는데, 그러면 당연히 10월달은 또 내려간단 말이죠. 그러면 지금 장 아직은 불안불안한 장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어쨌든 금리 인상을 안 한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오늘 조금 올라가고 있다라고만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수급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늘 개인이 1231억 원 정도의 매도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에 외국인들은 1107억 원 정도의 매수세를 보이고 있죠. 그리고 기관이 902억 원 정도의 매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기관은 올라오고 있는 도중에 계속 팔아내고 있어요. 밑에서는 6천억 정도, 3천억 정도 이렇게 막 팔아내더니 오늘은 또 900억 가량 팔아내고 있다. 그리고 외국인들이 굉장히 지금 수급이 순매수세가 유입이 계속되고 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외국인들이 조금 우리나라 시장에 관심이 많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기관은 오히려 조금 안 좋게 생각을 하고 팔아내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과연 누가 이길지 조금 승부가 이제 앞으로 결정이 날 것 같네요. 하지만 저는 조금 내려갈 것이다라는 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요. 10월, 11월, 12월 금리 인상 이슈가 아직까지 남아있다라는 점에서 올라가는데 제약이 걸린다라는 거죠. 차라리 9월달 금리 인상을 해버렸으면 내려갔다가 앞으로 제약 없이 올라갈 텐데 지금은 조금 불안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도 조금 살펴본다면은 오늘의 상승의 주범은 역시 삼성전자입니다. 2.7% 정도 올라가고 있고요. 그 뒤를 따라서 한국전력이 0.34 정도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차가 보합권 움직임 나타내고 있고요. SK하이닉스도 1.02% 정도 올라가고 네이버 마찬가지로 1.5% 정도 올라가고 있네요. 다음 종목 본다면은 삼성전자 우선주도 마찬가지로 3%대 가까운 상승률 보이고 있고요. 현대모비스도 조금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2.8% 강세 흐름 나타내고 있고요. 삼성물산, 아모레퍼시픽 각각 전부 다 1%대에서 2.3%대 큰 흐름 나타내고 있네요. 자, 하지만 삼성생명이 0.4% 정도 조정을 받고 있다는 점이 굉장히 의아합니다. 원래 삼성 계열사가 좀 같이 움직이고 있었는데 이제 계열사 좀 단독적으로 움직이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다음 종목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포스코가 0.2% 정도 올라가고 있고요. 그리고 신한지주도 0.2% 가량 올라가고 있다. 그리고 기아차는 0.1%에서 보합권을 왔다 갔다 하면서 자동차 업종들은 거의 보합권 유지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다 SK텔레콤과 KTNG가 조금 많이 올라오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KTNG는 내수경기 관련주라고 해가지고 해외와 상관없이 우리 국내 시장과 관련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오늘 조금 강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점으로 코스피 마감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 오늘 코스닥 지수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저는 오히려 코스피보다는 코스닥 쪽에 올라갈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은 약간 쉬어가는 장세 모습입니다. 원래 갭으로 떴다라고 해가지고 이야 강한 장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갭으로 띄우는 게 오히려 상승으로 쭉 끌어올리는 것보다 돈이 덜 듭니다. 갭 시장 아침에만 띄워버리면 끝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갭으로 떠가지고 짧은 단봉이라는 말은 돈이 그렇게 많이 안 들어오고 있다라고 해석을 해도 되고요. 그리고 시장 자체가 이렇게 지수가 올라왔는데 0.8%나 올랐는데 왜 내 종목은 안 올라가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 장입니다. 안 가는 장이에요. 그래서 지금 같은 장은 조금 내 종목이 안 간다고 답답해하지 마시고 우리가 운전하다가 추석달 명절 때 운전하신 분들 많으시죠? 운전하다가 휴게소 들리잖아요. 지금 그렇게 휴게소 들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684.15포인트에서 진행이 되고 있고요. 0.8%가량 올라와 있는 추세다. 하지만 갭으로 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쉬어가는 자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어쨌든 쌍바닥을 만들면서 올라가는 자리인 만큼 상승세가 조금 유지가 되지 않을까. 미국의 나스닥 시장도 우상향으로 다시 한번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봤을 때
코스닥 시장도 조금은 수혜를 받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드네요. 오늘 수급도 한번 살펴볼게요. 코스닥 시장 사실 수급과는 조금 무관하게 움직이는 경우가 많지만 어떤 주체가 많이 들어오나 봤더니 외국인이 220억 가량의 매수세를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개인이 190억 정도의 매도세, 그리고 기관이 35억 원 정도 매수세를 조금 붙여주면서 같이 동반 상승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코스닥 시장의 가장 요즘에 최근 트렌드였던 테마 업종을 살펴본다면은 반기문 테마였고요. 그리고 지진 관련주들이 굉장히 강세를 보였죠. 강세를 보였던 테마 업종들은 지금 단기간 올라오는 업종이기 때문에 다 빠지게 돼 있습니다. 그 증거로 반기문 관련주들은 오늘 전부 다 하락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진 관련 테마들도 올라오다가 내려가고 있다는 점이죠. 그럼 다음 업종은 어딜까를 보시는 게 투자에 있어서는 가장 현명한 포인트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도 한번 살펴본다면은 셀트리온이 오늘은 0.4% 정도 빨간불을 켜고 있고요. 카카오도 1%, CJ ENM도 1%대에 가까운 상승 흐름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메디톡스와 코미팜은 반대로 제약업종들이 조금 약한 모습 보여주고 있네요. 메디톡스 1%, 코미팜 1.4% 정도 파란불을 켜고 있다라고 보여지네요. 자, 다음 종목도 한번 본다면 로엔이 약간 보합권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고요. 그리고 바이로메드가 0.8% 정도 빠지는 모습, 그리고 SK 머티리얼즈는 반대로 2.8% 오르고요. 나머지 종목인 휴젤, 파라다이스 모두 1.8%에서 0.3% 정도 내려가고 있습니다. 자, 다음 종목도 한번 보겠습니다. 게임 업종이 잘 올라오다가 약간 미끄러지는 모습이에요. 컴투스가 바닥에서 다시 한번 이렇게 바닥 조정을 받아가는 모습으로 2%대 가까운 하락 보이고 있고요. 코오롱 생명과학은 약보합세의 움직임, 그리고 케어젠이 2%대에 가까운 상승률 보이고 있네요. 하지만 조금 눈여겨볼 게 솔브레인입니다. 솔브레인이 전기차 테마 업종으로 엮여있는 업종인데 지금 고점에서 쉬다가 다시 한번 들어올리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들어올릴 때는 조심을 해야 되겠죠. 6%대 가까운 상승 흐름 나타내고 있지만 두 가지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세력들이 팔아내는 자리 또는 다시 한번 재차 들어올리는 자리다. 그러면은 반반 확률의 도박성으로 주식을 하지 마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항상 분할 매수를 조금 몸에 익히시면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GS 홈쇼핑이 강보합세로 움직이면서 오늘 코스닥 시장을 한번 살펴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어쨌든 지금 장은 올라간다라고 조금은 착각할 수도 있는 장이지만 올라가질 않고 있는 장입니다. 오히려 갭으로 뜬 다음에 횡보를 하고 있는 장이죠. 몇몇 종목들이 강하게 움직이고 그 종목들이 빠지면서 다른 종목들이 올라오고, 그리고 나머지 업종들은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 또는 빠지는 그림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종목이 조금 빠진다고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되는 장이다. 이제는 내일 장, 그리고 이번 주 장, 다음 주 장까지 일단 한숨 돌렸죠. 9월 금리 인상이 조금 한숨 돌렸기 때문에 상승으로 전환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종목 세일즈 저의 포트폴리오를 잠깐 살펴보고 갈 텐데요. 포트폴리오 한번 지금 화면으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현대차와 그리고 IMBC, 손오공, FST, 그리고 모나리자까지 이렇게 5종목이 있고요. 다음 종목을 한번 본다면은 조광페인트와 모바일 리더까지 이렇게 7종목이 있습니다. 저는 포트폴리오상에 많은 종목이 들어와 있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조금 정리를 할까 하는데요. 먼저 눈에 띄는 것은 모나리자죠. 모나리자가 이제 목표권에 달성을 했습니다. 목표까지 터치를 하고 있는데, 들고 계신 분들은 조금 더 들고 가세요. 이거는 지금 이제 상승 추세의 초반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초반부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상승 랠리가 이어져 나갈 겁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은 포트폴리오에서 삭제를 해버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목표가 일단 달성을 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들고 있으면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 종목은 더 이상의 어떠한 조언이라든지 어떠한 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추세 잘 탈고 올라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지금 들고 계신 분들은 꾸준히 들고 가시겠지만 저는 포트폴리오에서는 굉장히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5종목 안에서만 가지고 가고 싶다라는 생각에 빼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많이 내려와 있는 종목부터 볼게요. FST라는 종목인데요.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FST는 많이 빠졌다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긴 그림으로 조금 본다면은 바닥에서 그냥 횡보를 하고 있을 뿐입니다. 바닥에서 횡보하는 종목들은 대부분 급등으로 이어지거든요. 최근에 급등 많이 했던 반기문 관련주였죠. 파인 DNC라는 종목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종목도 잘 보시면은
바닥에서 횡보가 굉장히 오랜 기간이 끝난 다음에야 올라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지금 올라온 업종들이 종목들이 대부분 이렇게 바닥 횡보가 있은 다음에 올라가거든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이런 거래량이 실린 양봉이 들어오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이제는 들어올 차례라고 보여지네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도 조금 더 들고 가도 괜찮다라고 판단을 하고요. 지금 바닥 라인인 3,500원 선을 깨지 않는다면은 크게 문제는 없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보유 의견 드리고요. 그리고 IMBC라는 종목입니다. IMBC라는 종목도 밑으로 내려와가지고 어쩔 줄 모르고 있죠. 하지만 이 종목도 주봉상으로 봤을 때는 항상 바닥을 맞고 올라가는 종목입니다. 가격은 4,185원에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바닥을 맞으면 항상 올라가는 종목이다. 그러면 지금 바닥권에 있을 때는 아직은 팔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거죠. 밑으로 깨고 내려간다면은 이 추세를 이제는 버리는 거기 때문에 손절을 고려해봐야 되겠지만, 지금은 오히려 들고 가면서 한번 신중하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보유 의견 드리고요. 현대차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시작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머리가 들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13만원대부터 말씀을 드렸고요. 12만원대가 오면 저는 적극 매수하고, 그리고 12만원 이하에서는 집을 팔아서 매수를 하겠다라는 이야기들 많이 했는데, 지금은 이제 머리가 들리기 시작을 했다라는 점에서는 13만원 가격대는 다시 안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조금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보고요. 지금부터는 상승 랠리 이어져 나갈 것이다. 하지만 이 종목도 이제 상승권으로 나가서 수익권으로 조금 올라온다면은 포트폴리오에서는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나 다다음 주가 될 것 같은데요. 상승세 올라간다라는 게 판단이 된다면 바로 지워버리고 다른 종목을 편입 자꾸 시키기 때문에 정리를 조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은 일단 보유 의견 드리고요. 다음 주까지 한번 지켜보겠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자, 그리고 조강 페인트입니다. 조강 페인트 같은 경우에도 바닥에서 잘 움직이고 있는 종목이죠. 제가 왜 이런 바닥 종목을 드리냐, 여러분들이 급등주를 제가 드렸더니 대응을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종목들은 가지고 있으면 급등주로 변환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도 꾸준히 들고 간다면 올라올 것이다. 지금도 머리가 들리고 거래량이 붙기 시작했다라는 점에서는 조만간 큰 움직임이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보유 의견 드리고요. 모바일 리더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바일 리더도 상승하는 흐름 중에요. 추세의 지금 막바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추세가 저점이 높아지는 패턴으로 나오면서 지금 고점대 오고 있기 때문에요. 13,350원에서 진행이 되고 있지만 오히려 지금 같은 장에서는 전혀 흔들릴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고점 깨는 패턴이 조만간 나올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 종목도 아직은 보유 의견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네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손오공입니다. 자, 손오공도 지금 예상치 못하게 아무런 이슈 없이 갑자기 훅 떨어졌어요. 하지만 거래량이 없이 떨어졌다라는 점에서는 조정을 받고 있다, 쉬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지금 바닥을 맞고 올라가는 자리다. 그러면 6,200원 라인까지는 충분히 올라올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드니까요. 일단 보유 의견 드리고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유 종목들까지 한번 포트폴리오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그러면 오늘의 종목 만나보기 전에 투자 고지부터 조금 드리고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저희는 여러분들 투자하시는 데 대한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 조언 참고하셔가지고요. 좋은 투자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오늘 만나볼 종목을 화면으로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주시죠. 자, 오늘의 종목은 일진 디스플이라는 종목입니다. 일진 디스플까지만 나오니까는 어떤 종목인지 굉장히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일진 디스플레이라는 종목을 줄여놓은 겁니다. 일진 디스플이라는 이름으로 상장이 되어 있고요. 뒤에 레이는 빠져 있습니다. 그럼 디스플레이 관련 업종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한번 화면으로 지금 제가 준비한 자료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일진 디스플 어떤 기업이냐라고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요. 일단 이렇게 보시는 핸드폰에 들어가는 액정에 들어오는 디스플레이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디스플레이 만드는 회사 굉장히 조금 남일 같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는 핸드폰 다 들고 다니잖아요. 핸드폰 모두가 들고 다닌다고 생각할 정도로 거의 1인 1 핸드폰이죠. 요즘에 2G폰 쓰시는 분 많이 없다. 3G폰 쓰시는 분들이 조금 더 많다라고 생각이 들고 스마트폰이 훨씬 많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스마트폰 중에서도 이렇게 터치패드 기술을 만드는 게 일진 디스플레이가 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보면 일반 디스플레이가 있고요. 터치가 가능한 디스플레이가 있는데 그 기술은 확연히 다르겠죠. 그래서 일진 디스플레이 제가 한번 가지고 나와 봤습니다. 자, 일진 디스플레이가 어떤 일을 하는지 정확하게 조금 살펴본다면요. 여기 터치 패널 전문 회사를 인수해가지고 A터치를 인수해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LED용 조명에 사파이어 웨이퍼라는 게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이것까지는 웨이퍼가 뭔지까지는 여러분들이 잘 모르셔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저런 일들을 하는 거구나까지만 알면 됩니다. 원래 기업은 그렇게까지 어떤 일을 하는지 조목조목 살펴볼 필요까지는 잘 없어요. 왜냐하면은 그거를 안다고 해서 우리가 크게 돈을 벌 수 있냐? 또 그건 아니거든요. 세상에 널리 알려져 있는 정보이기 때문에 그걸로 돈을 벌 수는 없다. 하지만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조금 더 한번 살펴보아도 좋지 않을까. 하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LED에 들어가는 어떤 부품을 만들구나. 또 그리고 터치패드, 디스플레이 들어가는 어떤 터치패드를 만들구나까지만 알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어떤 이슈가 있느냐. 최근에 이제 급등을 했었습니다. 상한가가 들어갔었는데 그 상한가 들어간 이유는 갤럭시 부품주 테마로 들어갔습니다. 갤럭시 부품이 부품으로 들어올 것이다. 갤럭시 부품이 아주 좋은 이슈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많이 들어왔는데 상한가 들어가고 급등 이유를 말해라 했더니 급등 사유는 없다라고 밝혀버렸죠. 그래서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정 끝에 지금 자리가 아마 매수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해서 들고 나왔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이제 흑자 전환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매출액이 꾸준히 감소를 하면서 지금 2016년에도 매출은 줄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이미 주가에는 선 반영이 됐다고 보시면 돼요. 주가가 꾸준히 올라가면서 이렇게 올라가는 추세에 매출이 줄었다 하면은 문제가 되겠지만요. 내려가는 추세였습니다. 내려가는 추세에 이제 횡보라는 구간에서 매출이 줄었다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될 것은 없다. 그리고 1, 2분기는 적자였지만 3분기, 4분기는 흑자로 전환할 수 있는 기로에 서 있다라는 점에서 굉장히 좋은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유보율 자체가 적자가 지속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매출이 줄다 보니까 유보율은 줄고 있지만은 부채가 늘어나지 않는다. 부채가 100% 이상 늘어나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굉장히 안정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차트를 한번 보고 오늘 매수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매출이 점점 줄고는 있지만 매출이 주는 게 차트에 이미 선 반영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두드려 맞을 만큼 맞았다라는 거죠. 잘못을 했으니까 벌을 받은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잘하면 상을 줘야 될 텐데 이제는 잘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거래량도 붙어 있고 흑자 전환의 기로에 서 있다. 그리고 흑자 전환을 했다라는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자리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조금 더 횡보를 하더라도 큰 상승의 흐름 조금 더 중장기적으로 가져가도 좋을 종목이다라는 점에서 이 종목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어느 가격대에 진입을 해야 될지가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가격대를 화면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일진 디스플레이 매수가는 4,480원 라인을 잡아놨고요. 그리고 목표가는 4,990원이죠. 5,000원짜리입니다. 5,000원짜리쯤을 잡아놓고 그리고 손절가는 3,480원 자리를 잡았습니다. 자, 1차 목표가로 5,000원짜리를 잡은 거고요. 2차 목표가는 6,000원짜리까지도 한번 볼 수가 있는 자리다. 그만큼 1차 목표가를 어떻게 뚫고 올라가는지에 따라서 향후 제가 어떻게 전략을 취할지 결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금 지켜보면서 4,990원을 어떻게 올라가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고요. 일단 추세적으로는 최근 N자 반등의 모습이 나오기 시작을 했다라는 점에서는 금방 도달할 것 같다. 그리고 3,400원짜리는 웬만하면 잘 안 올 것 같다라는 생각에 한번 잡아놨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오늘 들고 나온 종목까지 한번 만나봤는데요. 이 종목을 포함시켜서 한번 포트폴리오 다시 점검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화면 보시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포트폴리오까지 이렇게 한번 만나봤습니다. 혀가 갑자기 꼬이네요. 자, 그렇게 만나보았는데, 이제는, 제 종목, 현대차까지 해서 나중에는 정리를 해서 최대한 5종목 이내로 들고 갈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주장, 강세장이 이루어진다면은 앞으로 쭉쭉 좋은 흐름 나타날 것 같습니다. 지금 포트폴리오에 삭제된 종목들 중에 궁금한 게 있다면 1644-6646으로 전화 언제든지 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또 상담해드리고 저하고 이렇게 연결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전화 많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까지 종목 세일즈 한번 만나봤고요. 다음 주는 제가 화요일에 등장을 합니다. 화요일에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화요일에 어떤 종목 들고 나올지 많이 기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종목 세일즈의 문현진 멘토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